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음악이 만나는 김자윤의 바이올린 북.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여행 에세이인데요. 전명윤 작가가 쓰고 출판사 사계절에서 펴낸 환타지 없는 여행입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여행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책들 대부분은 여행지의 교통과 숙박 정보를 아주 꼼꼼히 담아내거나 아름다운 휴양지를 멋진 사진과 또 화려한 글로 소개하죠. 그런데 이 책은 일반적인 여행책과는 좀 다릅니다. 제목 그대로 여행지의 환타지를 걷어내고 우리가 놓치거나 혹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여행지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이면의 모습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책인데요. 가령 대부분의 여행 관련 책에서는 일본의 오키나와를 가성비 끝판왕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짭짜름하면서 감칠맛 나는 국물이 아주 일품이라는 오키나와 소바인데요. 전명윤 작가는 바로 이 오키나와 소바를 통해 미국에게 점령당한 후 대량으로 오키나와에 공급됐던 미국산 밀가루의 전설을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이해와 관점을 떠나 일본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정말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역사가 만들어낸 음식이 바로 오키나와 소바인 셈이죠. 정말 그건 한국 전쟁의 아픈 역사와 맞물려 등장한 부대찌개와도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알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인다는 말. 언제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대중문화계에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는 바람, 바로 트로트 열풍이죠. 그 속에서 과거의 노래들도 다시 재해석되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바로 가왕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죠. 사실 이 노래는 1970년대 중반에 불기 시작한 한일 관계의 훈풍과 또 제1동포들의 때 아닌 고국 방문 열풍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역사와 배경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행지의 숨은 역사와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책. 전명윤 작가의 환타지 없는 여행. 바로 이 책에는 여행의 인문학이 더해진 책이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돌아와요 부산항이 바이올린 연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를 통틀어서도 아주 명곡으로 꼽히는 노래가 가진 힘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책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은 천상의 별이 된 영화배우 장국영의 생전 단골집으로 유명한 홍콩의 딤섬집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곳에서는 귀족 딤섬이라는 메뉴를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보통의 여행책 같았으면 그저 흥미롭게 그 메뉴를 소개하고 넘어갔을 텐데 전명윤 작가는 역시 그만의 방식으로 귀족 딤섬을 평가하는 글을 적어두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가게를 통해 탐문해보니 옛날에는 이런 메뉴가 없었다고 한다. 장구경이 사망하고 가게에 그를 추억하는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귀족 딤섬을 내놓았다고 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은 것이다. 특이한 건 이 딤섬 가게를 찾는 주요 고객이 한국인 여행자라는 점이다. 현지인은 이 집에 발을 끄는 지 오래다. 요즘의 젊은 여행자가 장구경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을 리 없으니 이 집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귀족이라는 이름뿐이다. 이건 사치와 허영을 강조하는 세태가 만들어낸 가장 저열한 방식의 마케팅이 아닐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명윤 작가는 또 이런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귀족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가장 흔한 메뉴는 의외로 딤섬이다. 딤섬은 노동자의 패스트푸드에서 유래했으니 귀족과는 대척점에 있는 음식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귀족이라는 말을 붙인 것일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는 없는데요. 여행지에서 우리는 조금은 새롭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단지 누군가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영악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찝찝한 불편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귀족 마케팅은 홍콩의 딤섬 가게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꼭 여행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가볍게 털어가는 습관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졸렬한 유혹에 가볍게 넘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그 의도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환타지 없는 여행에는 물론 날카로운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여행책이 주지 못하는 아주 금쪽 같은 지혜도 발견되는데요. 여행 작가로 17년째 살아가며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이기에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이 책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그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라. 바로 이 부제가 붙은 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는 걸 깨닫자 여행이 꽤 편해졌다. 나는 한국에서는 꽤 까칠한 편이지만 여행을 할 때는 눈치껏 행동한다. 외국인 여행객은 낯선 여행지에서 자칫하면 사면초가 신세에 빠지기 쉽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행지의 주민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가끔 외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아니라 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상 밖의 호의를 돌려받기도 했다. 외국의 북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쓱 하고 다가와 대동강 맥주 한 병을 주고 간 적도 있다. 지금 읽어드린 글의 부제로 쓰인 그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은 해외여행을 할 때 정말 필요한 행동지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무런 눈치 없이 내 생각대로 뱉은 말이 정말 때로는 예상 못할 위기나 위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눈치가 아주 특별한 선물이나 인연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명윤 작가가 외국의 북한 식당에서 북한이 아닌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대동강 맥주를 선물 받은 것처럼요. 그런 말이 있죠. 인연도 만들어지는 거다.
눈치는 때로는 정말 그렇게 즐거운 인연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곡입니다. 이선희의 인연,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보시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연주해드린 노래 인연의 가사에 나오는 대목이죠. 사실 우린 어딜 떠나거나 혹은 무언가를 하면서 그렇게 숱한 인생의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그건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책일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한 책 전명윤 작가의 환타지 없는 여행 역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의 인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으로 이어진 전명윤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여행의 의미, 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하는 삶이란 여행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삶이다. 여행은 오직 이 전제 아래에서만 현실이 된다. 여행을 정의하는 숱한 글 중에서 정말 이처럼 마음을 파고드는 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 어딘가를 떠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이 책 환타지 없는 여행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김자윤의 바이올린 북,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바이올린 북!